네, 수업은 이제 정시에 시작을 하고 60분이 아니고 50분이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하고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다음 주까지만 줌 수업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토요일부터는 좀 내신 체제를 들어갈 건데 뭐 바로 내신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신 체제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저쪽에 개원하면서 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 거는 특히 승혁이 후진이는 이번에 그 내신 때 그러니까 선생님과 좀 호흡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혼자 막 하니까 거기서 질문을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잠깐만. 10월 달 테스트 보셨죠? 그래서 영상은 좀 켜주시고 이거 꺼는 내가 이쪽으로 속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이 하자는 그 현참 학생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항상 현참 학생 위주로. 근데 이제 요거였거든요. 문제는 요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안 했잖아요. 일단은 이걸 먼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법 원리주의가 아니고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그 아까 그때 요거였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네. 지금 뭐 후진이하고 이제 승용이는 하자는 거 할 테니까 여기 그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시간을 다음 주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정도 되면 지금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이런 건데 이 경쟁이 굉장히 귀중한 경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태성이까지 지금 일부러 그것 때문에 반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태성이 주말에 봐야 되겠지만 아까 그 친구가 꼭 하나 틀린다고. 봐봐. 내 예상했어. 아니, 난 두 개? 민영이 두 개. 승영이 세 개, 유진이 네 개, 저기 정화 이런 다섯 개. 밀고 들어온 애들. 오늘 명준이 막 이런 애들 봤을 텐데 여러분 그 정우 막 여덟 개 아홉 개 틀려 그러거든. 그 누구지? 삼개고 그 친구도 그렇고 막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마라톤이라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마라톤에 한번 딱 여러분이 1국으로 가면 2그룹이 안 쫓아오잖아요. 마라톤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따라붙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수능의 특징은 내가 1그룹 다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선두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여기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안 하는데 이 지문을 뭐 쉽게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고전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고전 이론의 그 난이도와 변별도 이 부분이 약간 일독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였다. 이런 거를 가늠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여기도 이제 일단은 문항 발음 이론의 이 차이점 이것과의 차이점 이거는 그때그때 변하고 이건 변하지 않는다. 확률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야,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치워버려야 돼? 이거 없앨 수 있는. 자, 그래서 음. 이제 그래 이제 구조가 머릿속에 딱 쉬운 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어떤 계산 원리가 나오는 거죠. 일로 갈수록 이제 정확하다 이거. 그다음에 0점을 근거 이 계산하는 거 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난이도와 그 변별도 그렇죠? 변별도 구하는 거. 이런 구성이 머릿속에 내용은 다 기억 못해도 구성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지문 구성 원리. 오늘은 또 법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법 지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승혁이하고 호준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어려웠으니까 요거 잠깐 설명하고
369 11월에 그 법제문들을 보면서 법제문의 어떤 의의에 대해서 잠깐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그 뭐예요? 프리미엄반은 수업 때 2019년도를 다룰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한 발 앞서 가는 거지. 자, 요거 잠깐 얘기할 때 지금 문제는 요거였거든요. 요 7번 문제가 이거 컨트롤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위로 이렇게 가져가고 자, 요 7번 문제가 오답률이 거의 79.5%가 그랬잖아요. 난 수능에서 80% 넘는 거 봤거든? 83%인가? 그거는 찍어도 5개 중에 하나 못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답, 문제는 답 도저히 모르겠는데 별 답 같지도 않은 게 답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 속에 진짜로 그거 맞춘 애들이 1, 2%는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도 맞춘 애들이 있을까? 나 하나도 못 맞. 나는 근데 그 답이 아닌 거 이렇게 확실히 아닌 거 탁탁 골라내고 이렇게 이거 겨우 골라냈거든. 골라내다 보니까 한 2개 중에 1, 2번은 지금도 1번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 이제 맞아버리면 승부가 달라지는 거지. 그죠? 네. 물론 이번에 뭐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막 쉽게 나올 수는 없어요. 계속. 이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지문 구성에 대해서 이게 얼마큼 실무 문제가 이 문제가 그 어려운 문제였는지 한번 그 보면 부력에 대해 우리가 부력은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력이 뭐예요? 어느 날 그 뭐야 아르키메데스가 막 목욕탕에 있다가 뭐 부력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모르겠다 그냥 물이나 들어가자고 물에 탁 들어갔는데 물 그 몸무게 부피만큼 이게 나왔죠. 이게 부력 아닙니까? 예전에는 또 수능에 한번 2016년도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문제 하나 나왔죠. 스티로폼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얘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피만큼 이렇게 올리는 이 반대되는 힘, 이 항력이라고 그러죠. 이 저항력. 그러니까 부력이라는 건 일종의 자연 발생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어떤 힘에 대한 대응하는 힘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를 이렇게 진수시키면 이거에 해당되는 이 물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근데 나는 부력이 부피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력의 개념이 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네. 물의 무게. 난 이것도 지금 과학적 안에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배수량이다 할 때 이 부력에 대한 부력은 배수량과 똑같은 거고 배의 실은 어떤 뭐 물건이나 뭐에 막 무게라 그러거든요. 그 개념이 지금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면 나오는 그 부피가 아니고요. 그 부피를 물로 채웠을 때의 무게다. 이게 이제 이 물에서의 부력의 개념이었던 거지. 근데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도. 자, 그 한번 7번 문제를 어떻게 맞췄을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첫 단락에서 선박이 진술한 처음에 좀 읽는 게 얘기겠죠. 새로 건조한 배를 처음 띄우는 것을 말한다. 배를 띄울 때 드라이 독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여기다 땅을 이렇게 파요. 여기가 육지죠. 육지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럼 땅을 팠으니까 바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분리를 하는 수문을 설치하고 이걸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드라이독에 이제 배를 띄우고 뭐 이런데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입구를 닫고 또 육지랑 이걸 똑같이 하면은 문을 열면 배가 나간다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배를 봤어야 알지. 대충 이런 개념만 잡는 거죠. 이 상태로 정확하게 못 풀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박 공조가 완료된 상태에 시작된다. 먼저 이게 스킵하는 게 프리미엄 반입니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과정이니까 한번 그림은 그려보는 거지 뭐. 여기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을 여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물을 딱 채우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뜬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흘수라는 개념이 뭐냐 그랬을 때 흘수는 물이 딱 떠 있으면 딱 거기로 딱 떠 있는 거로 바닥까지 그 배 바닥까지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빵꾸난데 없나 하려고 하니까 홀수보다 위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 아래로 빵꾸가 나면 안 되니까 좀 더 안전하게 뭐 이렇게 한다. 뭐 대충 이해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야, 계산이 드디어 나오는데 홀수 계산을 하라는데 그 부력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절대 이해 못했지. 60% 절대 안 나왔죠, 나는.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아, 부력이 무게, 난 부피에 대한 거지. 근데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상상됩니까? 목욕탕에 아르키메데스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떤 어, 부피만큼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르키메데스만한 부피를 가졌는데 몸무게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 좀 덜 나가는 애는 나오는 배수량, 물의 양이 A보다 적다는 말이잖아. 나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이제 공기는 이해가 갑니다. 어떤 스티로폼이 떨어질 때, 여기 이제 가벼운 스티로폼이 있고, 여기는 좀 무거운 어떤 좀 플라스틱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럼 부력이 이렇게 할 때는, 반대로 할 때는, 요만큼의 또 공기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는 부피만큼의 어떤 공기의 무게다.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해가 된다. 여기 얘네들이 부력이 똑같아야 되겠구나. 얘네들이 들어가면 그만큼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의 무게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부피인지 무게인지 지금도 나도 해롱해롱 하잖아요. 이제 그 상태로 푸는 거죠. 우린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말한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부피를 기준이 물이라 이거야. 그래서 당연히 배가 나가면은 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니까 회수량이지 뭐. 물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회수량이다. 그러니까 부력은 회수량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게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걸 부피로만 따지지 않고 무게로 따지네요. 그래서 그냥 무게로 인식한 거지 뭐. 아마추어답게. 부력을 무게를 따지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곱하라 그러니까 긴장되는 거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밀어낸 물의 부피를 곱한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이 물의 어떤 단위로 환산한다는 뜻인 거지.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이야. 부력이라는 게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를 그 부피를 단위 무게당 물의 부피를 이렇게 곱해준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게 7번에 2번의 답입니다. 근데 나는 그걸 음미할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거는 참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 이번에 수학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있으면 곡선이니까 잘라가지고 계속 잘라가면은 뭐 극한인가요? 극한까지 가면은 값이 쉬워지겠죠? 이 함수를 안다면 어쨌든 뭐 그래요. 여기는 근사값이니까 뭐 저번에 풀었던 그 검증하고 비슷하네요. 여기는 여러분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뭐 1차전 이걸 배를 봤어야지 알지. 배를 안 봐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쉬운 거였고 그리고 이제 7번 한번 이거는 이제 오답률 6등이었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단면적 이게 적분이잖아요. 단면적이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이제 이렇게 여기 점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단면적이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계산했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자르니까 이제 그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단면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전체 면적이 누적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배가 이렇게 되면은 그죠? 아무리 배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죠? 여기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런데 이제 단면적 할 때 그래도 그래프가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걸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배라면 완전 여기가 평평한 건데, 그죠? 아주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게 있고 좀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배는 좀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거고 이거는 좀 쫙 탁 이렇게 생긴 배 아니냐. 뭐 그렇게 봤을 때 답이 몇 번인가요? 어, 정확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와 가깝게만 하는 거고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음, 직육면체다. 직육면체는 아니죠. 직육면체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 딱 보면은 요거로 봤을 때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바닥이 좀 평평한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7번은 이제 기억과 관련하는데 이게 지금 찍어도 다 틀렸다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도 답을 보고 알았다고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배수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 지워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부력은 일단은 부력은 어, 폐수량을 했으니까 아르키메데스 빠진 만큼 빠져가지고 빠진 그 물의 양만큼이다. 이거를 뭐 각종 뭐그 무게를 더한 거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의 머리, 팔, 배를 다 더한 거다. 이거랑 뭐 비슷한 거고 합한값 거기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장 쉬운 설명으로는 그 이제 어떤 그 해당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이건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의를 없애고 이제 그 곱하기로 표현해도 됐다 뭐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수량이 다르다면 물의 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잠깐만 선지가 어디 갔나? 10번에 7번. 이거 이제 맞는 말이죠. 배수량은 부피다 그러면 이 물어낸 미리양이 그 부력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까 여기서 결국 부력은 이게 뭐 각종 무게를 더한 거라고 막 했으니까 배수량이 증가하면 부력도 커진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그 맞는 말인 거잖아요. 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드라이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바다가 이제 있겠죠.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제 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뛰어갔어요. 근데 어 이제 그 배수량이 작은 선박, 배수량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해서 빠진 물이 작다는 거고, 그렇죠? 아르키메데스. 근데 배수량이 크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이제 수리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문을 열어가지고 도 외부로 그 육상과 같은 물을 빼내야 되니까 당연히 목욕탕이 있는데 뚱뚱해가 들어가 있는 목욕탕하고 이제 콜쭉이가 들어가 있는 목욕탕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여기가 물의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거 물을 더 많이 빼내야 된다. 이건 한참 연구하면은 한 3분 연구하면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은 내가 이거를 배를 안 봐가지고 이거를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2번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배수량이 같으면 배수량이 같다는 거는 그 2번, 3번, 4번 선지하고 보면 좀 보이죠. 3번, 4번. 배수량은 부력으로 읽어야 돼요. 부력. 부력이 같다는 거는 결국 이 해당하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의 무게가 서로 다릅니까? 똑같은 물이잖아요. 결국 부피가 다른 겁니다. 그죠? 어떤 그 해당 범위에 해당되는 부피값. 뭘로? 물의 무게로 계산한. 근데 물의 무게가 다릅니까? 배수량이 똑같으면 물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에 잠겨 있는 부피는 똑같죠. 왜냐면은 그분의 물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어려웠죠. 여기서 어 저기 선박의 장기 부핀 무게를 물로 이렇게 하니까 어려웠던 거지. 이렇게 하면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다. 그랬으니까 배수량이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배수량이 같으면 배수량 나온 물의 부력이 같다.
그 부피의 물의 무게. 물의 무게는 똑같으니까 단위 부피다. 부피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가 답인데, 이게 그래도 한 확률을 한 3분의 1, 2분의 1로 만약에 줄일 수 있었다면 학생들이 뭐 오답률이 79.5가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거 운이 따라야 되고 여러분이 좀 연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끄고요. 그죠? 어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을 이해하면 되는데, 자, 승혁이하고 우리 후준이는 뭐를 해볼까요? 그냥 여기 나오는 법지문, 3월 달부터 법지문들 한번 빠르게 훑어보면 좋겠습니까? 괜찮아요? 의견 주시면. 네, 법지문 엄청 빨리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 생각하고. 3월 달에 법지문이 뭐냐면요. 어, 없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법지문, 6월 달에 법지문을 보면 왜 없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이 그 기출 문제 한 몇 년씩 가지고 여러 번 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난 지금 거의 다 외웠거든. 3월 달에 없어. 젠장. 6월 달에도 6월 달에 여기 38에서 42번. 이거는 네. 이걸 해설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8달이니까 6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이라고 하면 입안은 뭐든지 5% 어떤 과연 이 복잡한 것 속에 이 어떤 이 법의 정의라는 거. 여러분 법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당연히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법이 제대로 지킴으로써 어떤 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거죠. 법적 정당성이라고 할까? 이게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국민 참여 재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얻는 게 있겠죠.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만 좀 더 법이 개방적으로 안정되게 진행되지만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도 견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지문들을 딱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안 봐요. 그냥 배심원이 왜 참여합니까?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서 피고인이 국민재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 판검사 이 법원과 검찰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개방적인 어떤 시민사회나 이런 것들의 감시를 받아서 이 정의성이 좀 더 안정이 되는 거죠. 개방적인 게 개방성이 정의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근데 이들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할 뿐이다 이런 거죠. 이 정당성과 동시에 견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해놓고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배심원이 아무래도 큰 형벌일수록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7, 5, 7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법의 경중에 따라 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인정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또 예비 배심원을 둔다 이런 말이고요.
그죠? 네. 평의와 평결에 참여한다. 이것은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예비가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고, 이제 직전에 공개한다. 투명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물어볼까요?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당연히 선취해야 되고, 얘네들은 미리 뽑아놨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또 한다 그랬으니까 안 오면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배심원 플러스 예비 배심원만큼 뽑는데 뽑아놓고 이제 기피를 한단 말이야. 기피도 두 가지가 있어. 이유 기피가 있고 무이유 기피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보시면은 그 기피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 변호사가 기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판사가 있는데 왜 무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 무이유가 있는 거야? 첫 번째 검사가 쟤네는 안 해요라고 이제 그 이유 기피를 하면 그 아무래도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이 배심원의 어떤 제3 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좀 견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로 보냅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부가 그 하는 거는 또 얘네를 견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고 가부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근데 또 판사가 다 거부할 수 있잖아요. 또 판사를 견제해야 되니까 얘네한테도 무이유 기피를 이렇게 주는 거죠. 다 아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근데 여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를 견제해서 3분의 1씩 어떤 권력을 나누어 준다고 그래서 정의가 완성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법이라는 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가능하다. 인원 제한으로서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그 정의를 구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수면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증거 조사를 이제 지켜봅니다. 근데 지켜보는 게 얘네의 의무인 거예요. 지켜보는데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을 해. 지 혼자 생각하지 말고 똑똑한 판사, 검사라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판사들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의가 시작되면 이제 유무죄를 막 의논하죠. 배심원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얘네들은 아마추어기 때문에 만장일치여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그죠? 아니라면 그 다시 공부해야죠. 의견을 듣고 다시 한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수결이다. 처음부터 다수결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죄인 경우에만 이제 부과하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무죄인 경우에는 얘네들한테 뭐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제 유죄인 경우에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무죄라고 얘기했을 때 토를 달 수는 없다는 거지. 그 판사의 어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좀 존중하는 게 아니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죄라고 판단했을 때 그 근거 이거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아마 거기서 오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권고적 효력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거를 이제 설명. 그래서 우리가 그 저번에 미를 배운 대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설명하고 관찰하고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블라블라 부분 한번 설명했습니다. 좀 빨리 해도 여러분은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 법지문을 찾아서 그 법지문에 담긴 어떤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 연속했더니 힘드네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고요. 그 다음 법지문은 어디 있나요? 그 11월에 그 20번에서 25번, 11월에 20번에서 25번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우리 이번에 10월달 거 거기도 고3 거 있었던. 그러니까 법에는 다 의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 시간에 그런 거 읽기 힘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지금
혼자 가는 감이 있어서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 5분 정도 요 11월 20에서 25번 하고요. 여러분 그 10월 달 고3 거 이번에 시험 본 거 16번에서 20. 여러분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불과 50분에 지문을 막 어려운 지문을 4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피드에서 떨어지면 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EPL 축구 경기 보셨죠? 스피드에서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내가 물어볼게요. 내 지문 했는데 얼만큼 소화가 잘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본다는 거죠. 알겠죠? 딱 5분 드릴 테니까 지금 10분이에요. 15분까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5분에 올게요. 네. 자, 호진이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민혁이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아, 지금 화면 안 켜고 나 혼자 한 거예요? 지금까지 화면 안 켰어요? 지금까지 화면 안 켰어요, 내가? 아, 말이 안 되는구나. 진짜? 화면 안 켰어. 아, 좀 카톡을 그때 줘야죠. 자, 화면 안 켰어도 여러분이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빨리빨리 스피드가 생명이다. 그죠? 이 지문에 담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이거야. 그 의도를 한번 보자고요. 의도를.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범죄인이 다, 그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이제 도피하면,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처벌이 힘들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법의 정당성을 실현하려면 범죄인 인도 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자국 영역으로 도피온 경우 이제 인도하는 거. 이게 이제 일단은 법의 취지에 맞죠. 그죠?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 국가 간에 하는 거지 이게. 이거는 하나의 뭐 그런 유행이네요. 그렇죠? 뭐 이게 자유주의 시대에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가 필요하다. 양자 조약이다.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일대일의 관계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 조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이제 하지만 이제 사실상 비슷하다 이거죠. 일대일의 관계가 사실상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최소형기 이게 보수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처벌해야 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최소형기를 구형한다는 거는 거꾸로 법적 안정성 또 인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법이 중요하지만 법을 한번 밀어붙이는 순간 법의 단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형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살인죄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막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두 범죄로 성립하고 이제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그러니까 또 너무 막 또 자잘한 거 뭐 몇 개월 잡범은 안 보낸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거는 굉장히 그 일단은 내국인도 보내야 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자의 어떤 이런 법적 권리를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반드시 근데 인도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하는 것이 법에 맞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한 굉장히 까다로운 보수성이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이걸 핵심이죠. 절대적으로 얘는 안 보내 하는 이런 사유가 있는 거고 또는 어떤 경우에만 보내야 되는 사례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런 게 나온다니까. 이 법이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목적이 있는데 이제 예외적인 거, 좀 반대적인 거, 좀 유의사항 뭐 이런 거, 그죠?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절대적인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재판이 증인 중이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기판력이라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용어죠. 이미 확정됐으면 법은 안 된다. 그죠?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안 된다. 이거 왜 절대란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정치범. 이 막 정치라는 거는 너무 복잡 미묘하고 막 그때그때 상대적인 거라서 야, 정치범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취지를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죠? 정치에 대해서는 인도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어, 이게 섞여 있을 때 정치 범죄가 더 크면 정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치 범죄에 대해서 주고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데 정치는 아니야. 그랬는데 또 예외가 있어. 이런 게 법이라고. 신체를 막 해했다. 네? 가해조항. 그리고 테러 이런 거. 이런 건 정치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정치적 성격 이전에 더 정치적 그 한계를 넘어서는 범죄라는 거죠. 예외. 요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 그 다음에 임의적 거절 사유는 뭡니까? 임의적인 거는 좀 판단이 애매하죠?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그 우선 자국민인 경우 피청구국의 자국민인 경우 이제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좀 근데 여러 말 이상하죠. 자국민 아까 보내야 되는데 거절할 수 있다며. 이거 자국민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불인도 조항에 따라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쵸. 이게 여러분도 의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국민이란 이유만으로 하면 이제 피청구국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범죄 처벌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나쁜 죄를 저지르고 미국에 갔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나라에 데려오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그럼 누가 우리나라 군인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서 보호를 해주지만 그럼 우리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최소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그 법원에서 기소가 뭐야?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기소잖아요. 죄를 지면 우리가 경찰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딱 그 어디로 법원으로 이제 넘긴다. 이게 이제 기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한이 쌓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네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 여기로 갔을 때 그 비인도적 인권, 아까도 인권이 있었죠? 여기서 뭐 고문을 당한다든지 뭐 또는 여기는 사형이 없는데 여기는 사형이 있다든지 막 이런 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도 데려가려면 원래는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못 보내는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보증을 선다면 그건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법적 정의가 중요하지만 이런 인권이나 이런 것들 이제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좀 의도를 아실 수가 있겠죠.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강의랑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10월 달 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했던 거. 좀 지금 승혁이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속도 괜찮습니까? 굉장히 빠른데. 예. 빨리빨리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보는 거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우리 확신이 없거든요. 우리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보고 겨우 문제 맞추는 수준인데 과연 그 법이라는 것이 어떤 진리로 되어 있느냐 자신의 요건을 잘 설명을 하고 거꾸로 이것에 반대되는 예외적인 걸 얘기하고 또 반대를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추상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약한 학생이 있다라고 그때 그랬는데 이런 건 좀 추상화가 안 된 겁니다. 여기 툴로 나뉘잖아요. 벽 규범하고 벽 규범을 그 법 규칙하고 법 원리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법 규칙은 확정되는 거고 법 원리는 하나의 이념, 추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 배경의 근거가 된다. 법 규칙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명문화된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3단 논법에 의해서 대전제가 바로 대전제는 그 법이죠, 법. 그 항목. 그리고 소전제는 그 법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죠? 사실. 그리고 이제 판결 나는 게, 결론 나는 게 그게 되겠죠. 근데 법 원리는 이제 이것의 에너지죠. 법이 이렇게 이렇게 딱 탄생하기 전까지 이 원리가 뭐예요? 그 주어진 조건 최대로 법 원리는 효과가 확정되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경영을 통해 해결이 화면 안 보이는구나. 미안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네요. 자, 네. 됐죠? 네, 고맙습니다. 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딱 읽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제 확정되지 않는다. 위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법 원리가 있을 때는 좀 비중 문제로 따진다. 이것은 딱 정해지지만 이것은 좀 섞여 있을 수 있으면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자, 요거 약간 애매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것과 이것이 이제 대조라는 것을 알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좀 어려운 게 있었나요? 여기도 뭐 간단했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게 리트 지문하고 비리트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선 시대는 뭔가 죄형 법정주의다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좀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었죠. 어떤 문제인가요? 이 문제 같은데. 그래서 자, 그러니까 법지문의 특징은 이게 지금 입장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율과 영에는 조문이 없으나 마땅히 해서 안 되는 것은 사십을 친다. 그리고 지금 일단 없네요. 조문이 없죠. 조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경우에는 장을 친다. 뭐 임의로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명으로는 금지한 바가 있으나 률에는 제명이 없으면 이것도 지금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법이라는 건 또 하나 이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태도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번이 답인데 일단 이게 애매했으면 이것도 볼까요? 기억은 제형 법정주의죠. 처벌할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게 지금 제형 법정주의인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고 이때 눈치를 챘어야죠. 이게 입장을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골라야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제형 법정주의자 아니다. 그러면 규정이 있지만 그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 계속 말했더니 또 착각이 오는구나.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그죠? 그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 얘네들은 규정을 따지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하나만 더 볼까요? 5번. B는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있기 때문에 이건 제형 법정주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매칭이 안 된 거죠. 네. 좀 헷갈리지만 처음에 입장은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 A는 율과 영에 따라 죄의 경중을 물어 형벌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그치. 여기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석했어? 지금 그 조문은 없지만 그래도 조문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이제 영에는 있으면 뭔가 또 여기는 여기 A죠. 조문은 없으나 이게 좀 어려운 이치상 마땅히 해서 안 되는 거. 여기 어떤 그 소전제가 있습니까? 조문은 없다. 그러나 요 죄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치가 좀 담겨 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헷갈렸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형 법정주의다. 아니면은 아니다. 얘네들은 그 뭔가 증거에 근거한다. 얘네들은 근거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법지문이 약한 경우에는 이런 좀 이런 판단, 이 문제 내용에 틀린 것보다는 형식적인 걸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출의 미래 독서 같은 거 많이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한 권 다 풀어놓으면 우리가 이 모의고사 4개 갖고 달달달 외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법만 골라서 이렇게 다 보세요. 또 경제만 골라서 다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또 말도 안 되는 거네 이런 거 지우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능력이다. 아까 어디서 봤어요? 이거 7번에서 이게 확실히 아닌 걸 알아야 정답 확률이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이게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도 1등급 자기 1등급을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정도 하고요. 뭐 이 준석이 시간이 줄어들면서 뭐 잔소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거 효진이하고 승혁이는 내가 이걸 빨리 했는데 지금 둘 다 1등급이고 막 그렇잖아요. 안정적 1등급으로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거 대단한 거야. 근데 굉장히 외로운 거야. 여기서 한 2개만 더 틀려서 밑으로 내려가시는 순간 그 밑에서 바글바글 거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수업하면은 뭐 충분히 이해됐다 55, 아니, 대략 이해됐다 55, 충분히 이해됐다 60, 좀 빠르다, 좀 버거웠다 50 이렇게만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